자, 이 시간에는 지역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이 구비 조건과 절차를 보면 먼저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의 구비 조건입니다. 관광 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구비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만족 정도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대상자의 선정이나 선정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 사업 추진은 관광시장 환경 요건이라든지 또는 자연 인문 사회 관광 자원 환경 요건이라든지 경제성 환경 요건이라든지 환경 제도 환경 요건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광시장 환경 여건입니다. 이것은 이용자를 명백히 선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접근 여건이라든지 또는 배후 시장 규모 여건이라든지 대상 사업에 대한 이용자 특성과 증가 추세 이러한 타겟 시장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광 시장의 환경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연, 인문, 사회, 관광 자원 환경 여건입니다. 자연적 또는 인문 사회적 관광 자원적 여건에 의해서 보통 그 입지 가능성을 검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 여건인데요. 이거는 뭐 토지 조건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기후 이러한 자연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인문 사회 환경은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또는 공급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접근 여건 이런 것들이 여건이 되겠고 관광 자원 환경은 자연 관광 자원이라든지 또는 인문 자연 관광 자원, 인문 관광 자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제성 환경 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여건이라든지 이용 시간 또는 기반 시설 투자 여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배후 도시나 또 지역에서 제공하는 SOC 사회 공공 시설과 또 공공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관광 사업 개발에 손익을 따져보고 검증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도 환경 여건이 있는데요. 제도 환경 여건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또는 기술 제한 여건 이런 것들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의 절차인데요. 보통 한 6단계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그 관광 개발의 그 기본 조건이 구비가 되었다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관광 개발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진 절차를 6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이것들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발 기획입니다. 기획. 가장 먼저 기획을 해야 되겠죠. 사업 구상하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생각이나 이런 데서부터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계략 일정 계획 같은 것들을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 단계는 개발 기본 구상안을 작성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건을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기본 계획 및 설계 단계입니다. 이것은 각종 제도적 기술적 여건이라든지 시장성, 사업성 이런 여건 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검증을 해서 대 그 관,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과 그 다음에 대민간 민간들과의 협의 협상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가 협의 및 지역 설명회를 갖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시설 설계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위해서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건축 이러한 그 실시 설계를 실시해서 앞에서 말한 그 계획이나 기본 설계 단계 여건을 최종 점검하고 또는 검토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공 단계인데요. 이거는 실시 설계의 성과와 또 각종 평가 또 인허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 사항에서 시행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등록을 하는 단계, 이게 이제 시공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완성된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시행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지역관광 개발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지역관광 개발 계획의 개념은 지역관광 개발 계획은 특정 지역의 그 잠재적인 관광 매력물을 관광객의 욕구를 자극해서 관광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매력성과 유인성을 높이고 확보하는 그런 단계로서 또 경제성을 높이는 또 그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그 밑그림, 이것을 우리는 지역관광 개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 개발 계획은 대상의 그 지역적 범위나 또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단계, 성격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 범위에 따른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적 범위에 따른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단계 또 성격에 따른 유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 범위에 따른 유형에는 관광개발계획의 지역적 범위가 관광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전국 국토계획을 비롯해서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국토계획, 전국 국토계획이죠. 광역, 대권계획, 지역, 중소권계획, 그 다음에 관광지역계획, 소권계획, 지구계획, 시설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에 따른 유형이 있는데요. 모든 관광개발계획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계획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구분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의 편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초장기 계획입니다. 이건 20년 이상 장기적인 그런 관광 개발 계획을 말하고, 장기 계획은 10년에서 20년 정도, 중기 계획은 5년에서 10년 정도,
단기 계획은 1년에서 5년 정도의 관광 개발 계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나 성격에 따른 유형으로서는 이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는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초기에는 세부 사항보다는 계획 방향이라든지 또는 지역 설정 또는 계획안 등 이런 구상 성격을 치중하는 이것이 보통인데, 이걸 개념 계획 또는 구상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기본 계획은 계획의 기본 사항이 여기에 이제 총망라되기 때문에 종합 계획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주요 목록들이 또 명시가 되고, 또 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그 기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은 기본 계획을 그 현지 조건에 적합하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부 계획과 설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최종 단계에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현실화된 다음에 이러한 그 시설이나 인원, 자금, 여러 가지 그런 관리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복합적 관광 단지 개발에 이러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관광 개발에 있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입지와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와 입지 선정인데요. 입지, 로케이션은 크게 단지 위치, 작게는 관광 단지 내에 각각의 그 시설물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상업시설 또는 뭐 유락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의 위치를 말합니다. 입지 조건은 입지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그 토지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조건에는 지세, 지질, 지형, 기후, 경관 이런 것들이 있고, 인문적 조건에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광지는 그 설계는 대상지의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의 형태나 또는 개발 컨셉이 전혀 다른 각도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선 분석이라는 것은 계획 대상자가 대상지가 위치한 부지 용도, 그 다음에 토지 현황, 그 다음에 지형적 특성, 이런 기초 조건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 주변 환경 등 다양한 그 환경 요소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상지의 특성을 도출하고, 그 특정 용도로 개발하는 데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입지 선정의 중요성. 왜 입지 선정이 그러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경영관리상의 노력이 헛것이 되는 것, 낭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더 유리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입지 경쟁이 전개되고, 그 결과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고 토지의 단위 면적당 노동과 또 자본의 투자 비율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지 선정으로는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입지 선정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의 입지 평가 요인이 있습니다. 관광 영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대상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입 결정된 활동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배후 시장 발생이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 대상 내부나 주변에 해안이나 하천, 호소, 산악, 고원, 산림, 온천 등 풍부한 그 자연 자원이 존재하는지 유무, 그리고 주변에 매력있는 관광지를 형성하는데 문화자원 또는 역사자원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특색 있고 맛있는 먹거리 또는 지역의 고유의 향토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고속전철, 공항, 이러한 고속 교통망이 접근이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계획부지에 대한 기본 사고인데요. 입지 선정이 끝나고 개발 주체, 사업 조건 등이 확인이 되면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지 분석은 부지의 자연적 또는 인문사회적 조건을 조사하고, 또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개발할 것인가, 그 계획 조성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 목적에 따르면 그 판단 기준도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관광지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의 목적이 확인이 되면 그 부지의 자연 환경 조건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풍요로운 환경을 판매하려고 하는 한 대상자의 상품 가치는 그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 대상지의 매력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최대한 그 부지의 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연 환경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연 환경 조건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개발 계획을 수행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양호한 환경을 얻을 수 있고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유의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약화입니다.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죠. 집약화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이 용이해지고, 또는 녹지 확보도 용이해지고, 또 자연자원의 훼손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공공시설 개발이라든지, 또 사후관리의 그 경제성도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마을과 도시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음식점이나 휴게실 같은 소형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그것 외에는 숙박, 식음료, 놀이, 쇼핑, 그런 것들 위한 관광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이나 또는 도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 및 인문 관광 자원의 질과 양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연 관광 자원이나 또는 인문 관광 자원의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특히 자연 관광 자원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근성이 중요하죠. 물론 이동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여러가지 교통수단에 의해서 현대사회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관광 목적지가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관광 체계는 극히 동태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오픈되어야 합니다. 개방되어야 되고, 또 변화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또는 야생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적 환경을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분별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 기본 계획은 개발 대상자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주로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교통 동선 계획, 그 다음에 조경 계획, 시설 배치 계획, 공급 처리 시설 계획으로 분류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의 수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의 분류, 그 다음에 적지 분석, 종합 배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토지 이용별로 이용 형태, 기능, 소요 면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대상지가 적합한 토지 이용 계획안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자에게 안전성을 주고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 동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대상지의 접근이라든지 또 지역 간의 그 이동에 이용한 교통 체계를 구체화하는 그런 계획 작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경 계획은 관광지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들에게 직접적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경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경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수림과 또 공지 면적이 서로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별로 이 통일성을 부여하고 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주변 지역과 조화가 있는지 또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경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이 시설 배치 계획의 목적은 도입 활동 종류나 규모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관련성을 갖는지 이것들을 검토하고 관련성 있는 시설들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그런 시설들은 분리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설 배치 계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처리 시설 계획입니다. 이 개발 대상지에서 공급 처리 시설 계획은 배치 시설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시설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관광지가 소규모일 때는 주로 상수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또 하수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큰 광역 계획에 있어서의 공급 처리 시설 계획에 관한 그런 항목 분석은 원래 자원 분석 시점에서 개발 평가하고 검토해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개발 방침 설정과 도입 활동 종류 및 개발 규모 등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 처리 시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 개발의 수급 계획 중에서 이제 관광 수급 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수급 예측 방법론의 유형과 특성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광 수급 계획의 개념은, 관광 수급 계획이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의 관광 수요와 관광 공급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광 수요의 예측과 물리적 시설물의 공급 예측, 즉 관광 공급 예측을 통해서 사업 규모나 또는 외부 영향에 따라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 수급 계획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공공 부분에서는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과 또 폭넓은 환경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또 변화를 예측해서 관광 수요를 미리 예측 추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 방법론의 유형과 특성인데요. 예측 방법론은 크게 뭐 8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수요 예측 방법론은 명확한 수치적인 기술을 문제 삼지 않고 주관적인 관점을 주로 이용하는 정성적인 예측, 그리고 시계열 자료를 연장하거나 예측을 위한 인과 변수를 이용하는 정량적인 예측 방법, 이렇게 크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단순 회귀 방정식, 다중 회귀 방정식, 계량 경제 방법, 단순 시계열, 그 다음에 지수 평활 방법, 그 다음에 박스 젠킨스법, 전문가 의견 수렴, 델파이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분석 방법들인데, 우리가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대충. 그래서 이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계 방법론, 조사 방법론 또는 통계 분석, 이런 것들과
같이 생각해서 그런 분석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별도로 지금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이제 30년째 포위되고 있는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근데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수건 사업인 보문산 관광 개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는 군포시 경관 계획 재정비 해결책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네 번째는 시흥시 경관 계획 재정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파주시의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탐색하고 해서 그 여러분의 의견을 어떤 것도 좋습니다.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고 조사해서 약 5분 이내 정도의 동영상을 여러분이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들로 촬영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잘 조사해서 그것들 요약해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 동영상 5분 정도로 촬영을 해서 단톡에다가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과제물로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한 9월 말, 9월 말 정도까지 한 보름 정도 남았죠. 한 20일 남았나요? 9월 말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조사, 연구하고 정리해서 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단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이.